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도자료에도 여러 유형이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PR의 유형과 목적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위기관리 상황이냐, 어떤 이미지를 PR해야 하느냐, 혹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려야 하느냐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정보 공개형 보도자료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그쵸?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이나 뭐 공연 혹은 연구가 있고요. 뭐 조사한 것도 있고 어떤 협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과 관련된 사실이나 결과를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알리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자료를 보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PR을 위해서 행하는 외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행보나 기업의 정보 혹은 사회공헌 활동들의 어떤 결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장 표명형인데요. 말 그대로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기관이나 저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작성되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요즘 어떤 기관이나 뭐 연예인들한테 입장 밝혀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과 어떤 다를 때 지적하거나 아니면 알려진 거와는 좀 다를 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뭔가 해명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자료를 포함한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위기관리 PR 때 행해지는 다양한 입장 표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제 홍보형 보도자료인데요. 뭐 행사라던가 공연, 이벤트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대중들의 참여를 좀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는 자료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뭐 티켓 판매, 뭐 공연 홍보, 이벤트, 뭐 할인 정보,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뭘 모집한다, 뭐 참여해라 이런 경우, 그죠? 대중들이 알면 도움이 되거나 혹은 참여하거나 관람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도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지금부터는 보도자료의 어떤 유형별로 하나씩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보도자료의 구성 기억나시죠?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사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따라잡기라는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될 아주 기본적인 보도자료 양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 정보, 처음 얘기했던 보도자료의 구성에서 설명했던 기본 정보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의 보도자료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언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있을 경우엔 넣고 없을 경우엔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펼쳐지기 전에 그쵸? 우리가 자료를 보낼 때 이 제목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목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만 보고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제목을 통해서 요거를 좀 보완해주는 부제목 리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다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가 정보 이거와 관련된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발전 계획 다 붙이면 또 안 되겠죠. 이거 요약된 거 붙이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나 할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Q&A 그 다음에 뭐 여기 종합도 붙였는데요. 웬만하면 종합을 붙이지 않고 요약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잘 넣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붙임 자료를 잘 구성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앞에도 본 것처럼 기본 정보는 있지만 보도를 요구하는 날짜는 여기에는 없다. 그래서 기본 정보만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목 서울문화재단에서 전국 문화예술기관 최초 근로자이사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부제목 여기는 두 줄로 그래서 첫 근로자이사를 언제 임명했고 이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국 문화예술기관 중 이제 최초로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어떤 경영을 하겠다라고 좀 부가 설명을 하고요. 여기 내용 아주 심플하게 있고 첨부 자료는 이렇게 해서 누가 됐는지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어떤 사진을 넣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첨부 자료 그럼 어떻게 붙이는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사 프로필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여식 사진 그래서 사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이렇게 넣어서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이사를 선임했다라는 내용은 100번을 보도자료를 보내도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뭔가 이사로 선임됐다거나 이럴 경우엔 또 이슈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사는 뭔가 우리에게도 낯선 그쵸? 근로자 이사라는 거를 선임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전국 문화예술 분야 어떤 최초의 사례고 처음으로 임명된 어떤 여성 근로자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최초이고 혹은 뭐 최대인지 이런 정보들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도 이 형태, 이 사례는 보도자료의 가장 심플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의 아주 간략한 내용과 첨부 자료도 아주 심플하게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다가 저는 보도자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참고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도 자료를 좀 쉽게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각 기관이나 기업에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봤던 서울문화재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도 자료라고 되어 있고 아까 봤던 서울문화재단 전국 최초 근로자이사 선임한 거는 제가 여기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서 보도자료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기사화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최초 근로자이사 선임했다라고 제목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보도자료하고 기사된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제목이나 혹은 제목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내부 정보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 얻어야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첨부 자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거 관련된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가끔
제가 선택한 기업은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네, 큰 기업들 아주 잘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는 곳에서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열악한 곳에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슈를 다루고자 하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유사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 보고 어떻게 보도자료를 만드는지 참고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된다. 네, 두 번째 유형이 입장 표명형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쵸, 오보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가짜뉴스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또 조사하지 않고 다른 기사를 그대로 내보내서 이게 확산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커지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해 왔고, 실제로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오보를 정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가짜 정보에 노출되고 그게 확산된 이후에는 이 오보를 다시 바로잡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능한 PR 담당자들이 왜 이렇게 스카웃이 잘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요. 요 입장 표명형 보도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과제로 이런 입장 표명형 보도자료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이제 홍보용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우리가 축제나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많은 내용이 담길 경우에 좀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제목에 여기 있는 것처럼 4개의 리드로 이루어진 경우고요. 이거는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연과 관련한 해서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 때는 대부분 이런 양식을 쓰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공연이나 어떤 축제, 행사 개요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야 되고 이 공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포스터가 당연히 첨부되고요. 여기 본문에서도 조금 더 그쵸? 뒤에 가서 여기 앞에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앞부분에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과 관련된 사진들을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쵸?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이거는 앞에 자료와 관련된 이제 첨부 자료 예시인데요. 이제 정해진 양식이 있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한눈에 좀 내가 보내는 정보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자료를 찾다 보면 굉장히 보기 힘들게 만든 보도자료들을 많이 만나시게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불편하게 느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치시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몇 개의 사례들은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가끔은 제가 아주 안 좋은 자료도 올려드리거든요. 보면은 너무 불편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니까 너무 벌써부터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첨부 자료 예시고 이미지 원본은 당연히 이제 별도로 제공해야 되지만 눈에 띄는 자료 그리고 쓸만한 사진이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미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